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이거 영상 때문에 가리고 있지만, 날씨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짜증날 정도로 좋습니다. 자, 교체. 자, 이거 보도록 할 거예요, 교체. 자, 교체 보시면, 자, 먼저 교체에서 우리는 좀 5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까지. 자, 이 5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먼저 이 교체가 가장 기본. 먼저 첫 번째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 자, 그럼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음절은 아까 소리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글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자, 끝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성은 다른 말로 받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그리고 이걸 어말이라는 표현까지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오니까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받침 규칙은 크게 2개입니다.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음군 단순화. 이 2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자음군 단순화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요. 아주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 그것도 우리가 잡아내야죠.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 먼저 보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자음만이 밑줄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자, 7개 자음만이 음절 끝에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음절 끝이 다른 말로 보니 이거 바로 받침이라 그래서 받침. 그 외의 자음은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기역부터 이응까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것은 가느다란 물방울로 소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되게 웃게 만들려고, 자, 이것을 뭐 그놈 다리만 봐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때 그때 크게 웃어주세요. 중요합니다. 크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별로 안 웃겨도 크게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 기분이 좋으셔. 알지?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크게 막 이렇게 웃어주세요. 그래서 미래 선생님이 스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니면 뭐 그녀 다리만 봐요. 그놈 다리만 봐요. 뭐 이런 식이야. 그때 막 그냥 웃어주세요. 자,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닐 경우에는, 자, 가느다란 물방울로 소리 난다. 자, 볼게요. 가자. 자, 이해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이거 했구나. 자, 이렇게 7가지를 발음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not. 대표 뭐죠? 가느다란 물방울 있는 대표음 얘로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는 not, 즉 받침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걸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 그래. 어떤 놈이 이거를 나드, 나흐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대표음으로만 소리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 서울, 경기, 그죠? 여기서 많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음운 변동을 할 때 좀 편해요. 선생님이 이투수에 있을 때는 정말 수많은 지역, 특히 경상도 애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걔네들 음운 변동 진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냐면, 자, 이게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시옷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디귿으로 바꿔줘야 돼요. 디귿으로 바뀌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 이게 이제 추후에 여기 할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거를, 선생님 저는 이렇게 발음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 저는 뭐네? 이렇게 발음 안 돼. 환장하겠어. 그래서 저는 뭐네? 이렇게 발음해요. 좀 뭐네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시옷을 니은으로 바꿔버리더라고. 안 돼. 알겠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우리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보자. 기역, 쌍기역, 키읔은 뭐가 나와야겠니? 뒤에? 기역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박, 기역으로 소리 나야 돼요. 자, 부엌, 기역으로 소리 나야 돼요. 밑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니은으로 소리 나면 됩니다. 가느다란 물방울이 있으니까. 마는 니은으로 소리가 나면 되겠죠.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자, 지읒, 치읒, 히읗은 대표음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드, 나트는 어떻게 소리 나요? 나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디귿으로 소리 나고요. 나스, 나즈, 나츠는 디귿으로 소리가 나죠. 나드. 그 다음에 히읗, 히으흐. 자, 이거 어떻게 소리 나? 히으드 디귿으로 소리가 나면 됩니다. 가느다란 물방울로 소리가 나요. 자, 밑에 보시니까 자, 시간 드립니다. 자, 다 채워보세요. 시작. 전부 채워봐요. 자, 됐나요? 거기 보시면,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수프. 수프는 어떻게 소리 나요? 수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비읍으로. 자, 이때 칠판 봐요.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야 되는 건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 갈게요. 밖이 있고요.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박, 이렇게 소리 나요. 자, 이 녀석은 소리가 갑 이렇게 소리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차이는 뭐가 있냐면 얘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는 A가 B로 바뀌는 얘는 교체이면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 교체입니다. 얘는 자 바로 뭐가 노래 얘가 지금 얘로 바뀌었다면 자 얘는 시옷이 빠졌어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얘를 탈락이라고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쌍기역 때문에 그래요. 자, 쌍기역 같은 경우는 자음 체계표에 있죠. 된소리라고. 그래서 이건 자음이 몇 개요? 2개짜리가 자, 명칭이 있는 된소리라는 명칭, 즉 쌍기역이라는 명칭이 있는 자음이 하나짜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A가 그냥 B 하나로 바뀐 것 뿐입니다. 요즘에는 막 그런 게 온다. 이렇게 누가 실종돼 있으면 실종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네. 자, 여기까지 갑니까? 그럼 얘는 자음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음군이라고 하면 요거 좀 제대로 적어줘야겠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우리는 자음군. 결국 이것은 자음이 자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있는 거예요. 이 자음군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로 단순화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차이를 우리가 잡고 자, 그다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음 받침을 가진 자, 형태소 뒤에 자, 여기서 한번 끊어 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돼 있네. 자,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모형이라고 한다고. 자, 형식 형태소 3개. 접어줘. 그치? 접어줘.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X.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줄 쳐.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이 된다. 요거 밑줄 쭉 쳐봐.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연음법칙이라고 또 뒤에서 적혀 있네. 자, 연음법칙 동그라미 적으세요. 동그라미. 자, 그러면 칠판 봅니다. 칠판 봐요. 자, 꽃이라는 것이 있고요. 플러스 또는 나누죠. 자, 하나는 뒤에 이가 올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가 올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조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전부 다 형식 형태소예요. 이때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얘는 꼬, 치 이렇게 소리가 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연음 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우고요. 자, 이 녀석은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디귿이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연음이 되는 자,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뭐죠? 교체가 되는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그럼 요걸 좀 설명할게. 우선 기본적으로 연음 법칙이라는 것은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왜냐면 쌍기역 5, 치읓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쌍기역 5, 치읓 2, 즉 음운이 변동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것을 뒤음절, 앞음절, 뒤음절, 뒤음절의 첫 소리로 치읓이 옮겨 발음된 거예요. 이것을 연음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됐지? 자, 그렇다면 이 둘의 기준을 한번 보자. 빨간색이 여기 있었구나. 이 둘의 기준. 자, 얘는 뭐죠?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고요. 자, 얘는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의 차이를 보셔야 돼. 아, 그래서 자음으로 모형일 경우에는 연음 법칙이 되는데 그 다음에 모실일 경우에는 그렇죠? 뭐가 되니?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됐다가 연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잡아줘야 돼. 자, 그렇다면 거기 보세요. 예가 뭡니다. 예. 자, 예 보시면 꽃 플러스 이 이거는 꽃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옷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모형이죠. 모형. 그죠? 모형. 모형이니까 그냥 시옷이 그냥 넘어갑니다. 옷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옷을. 자, 까까라고 있습니다. 까까.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까까 이렇게 여기 쓰시면 되겠고. 자, 있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쌍시옷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왜? 뒤에 모형이니까.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밑에예요. 하지만 바트.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와? 실질 형태소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실질 형태소가 눈에 들어와요. 실질 형태 동그라미. 자, 거기다 모실이라고 써. 모실. 자, 모실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밑줄 쳐.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 이거 뭐라고 해? 연음. 그러면 여기 다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 전부 다 할 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가능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할 생각이야. 자, 먼저 꼬디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꼬드 위, 그 다음에 꼬드 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적으세요. 꼬드 위, 그 다음에 꼬드 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거기 우리가 밑에 보니까, 자, 옷, 안, 겉, 옷. 이렇게 볼게요. 자, 순서대로 볼까요? 자, 갑니다. 자, 먼저 저거 우선 편하게 발음해봐야 돼, 편하게. 진짜 그냥 편하게 발음해야 돼. 자, 이거 뭐겠니, 이거? 발음해, 그냥. 5단. 편하게 발음이 되잖아요, 5단. 자, 그러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줘야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넘어가죠? 그래서 5, 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끝과 연음이 되는 거죠. 한 번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음끝.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자, 연음. 이럴 때 음끝은 교체.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결국, 여기에서 얘가 바로 모기 때문에, 바로 모실이기 때문이야. 실질 형태소. 바로 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겉옷도 마찬가지겠죠? 겉옷. 자, 겉옷 어떻게 바뀔까요? 자, 뒤에 우리가 옷. 바로 이제 cloth. 자, 그렇지. 그래서 얘는 거드 이렇게 바꿔주고요. 요거 밑에 뭐가 돼야 돼? 디귿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디귿이 돼야죠. 디귿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도드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바꿔주면 마찬가지로 음끝 그 다음에 연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밑에 우리가 자 느밥이라고 있습니다. 느팝이라고 하지 않죠?
자, 피읍을 뭘로 바꿔줘요? 비읍으로 바꿔주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비읍으로 바꿔줘야죠.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비읍이 넘어갑니다. 밥, 느밥 그러면 안 돼. 느밥 이렇게 바꿔줘야죠. 자, 그 다음에 바다래 한번 볼까요?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거예요. down. 그렇죠? down. 자, 그럼 갑니다. 자, 얘를 뭘로 바꿔줘요? 디귿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 자리 없죠? 넘어가야죠. 그렇지. 바다래. 자, 이렇게 해주면 퍼펙트. 자, 다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화로 갑니다. 이 동화가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요거 좀 잘 아셔야 돼.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 동화를, 자, 비음화하고 유음화가 있는데 이걸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 즉,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이제 들어가면, 다음 주 3월이에요, 벌써? 다음 주 우리 만날 때 3월 1일 날 만납니다. 벌써 3월이야. 우리 뭐야? 그래, 우리 저기 3월에 만나. 3월 1일 날 만나. 수업하지. 선생님 수업합니다. 수업 안 하면 선생님이 심심해서, 선생님이 수업해요. 수업합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3월 2일 날 안 해요. 대체 공휴일 날,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좀 쉬려고. 어제 뭐 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목 돌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보면. 자, 까먹었어. 그래서 우리 3월, 웬만하면 선생님 수업해요, 여러분들. 진짜. 웬만하면 합니다. 안 하면 내가 너무나 외로워요. 안 하면 외로워요, 수업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가 되냐면, 수업을 안 하면 그날 하루 잘 못 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하면 좋지 뭐. 어차피 우리 이거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쉬면 사실 좋거든요. 솔직히 얘기할게. 쉬면 나 되게 좋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집에 자빠져 있거든. 근데 그러면 그날 하루가 왜 좀 깔끔한 맛이 좀 안 나서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해요. 또 수업하면 재밌게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꼴을 못 보죠. 그렇지.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수업해요. 자, 우리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양반은 저기 뭐 공휴일이고 나발이고 없구나. 그냥 수업하는구나. 근데 가끔 쉴 때가 있긴 있어요. 가끔. 내가 하기 싫을 때. 모든 기준은 내 중심입니다. 왜냐면 우리 학원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 전화 쉴까? 그냥 쉬어요. 네, 기본 전제는 있죠. 5주 차일 때. 그때 잡아서 그냥 쉽니다. 자, 됐어요. 뭐 하려고 했어? 자, 먼저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요. 오른쪽 페이지 먼저 볼 거야.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야. 학교에서 여러분들 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러분들 또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동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다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거기 우리는 비음화와 그 다음에 유음화를 자, 먼저 배울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몇 가지 좀 얘기할게요. 자, 칠판 봐요. 자, 먼저 비음화 먼저 배우고 유음화까지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동화를 배워야 돼요. 그게 편해요. 특히 비음화는 중요하다. 비음화 정말 중요하다. 지웁니다. 자, 비음은 우리가 어머나로 알고 있어요. 어머나가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마약나라에서 앞에 거 3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비음화부터 볼까요? 자, 우리는 비음화, 유음화를 한 번에 배울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리고 잠깐 쉽시다. 자, 비음화를 먼저 얘기하면, 비음화는 우리가 저기 눈에 보일 거예요. 비음으로 변화. 그럼 내가 후려칠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변화. 이런 뜻이에요. 자, 또 후려칠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화. 자, 좀 더 갈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닮아가. 한 번 더 할게. 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동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적적으로 외우면 힘들어. 알겠지? 자, 그렇다면, 자, 비음은 뭐뭐뭐가 있나요? 자, 비음은 어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로 말씀드릴게요. 동화되는 겁니다. 동화는 닮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화 2개 배울 거예요. 자음동화와, 비음화와 유음화. 이것을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자, 주에 얘기할게요. 자, 이때 이 비음화를 이렇게 외우자. 적어놓고 가자. 자, 적어. 비둘기가 나무를 만나서 어머나! 됐지? 적어 빨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거 죽어도 잃어버리면 안 돼. 비둘기가 나무를 만나서 어머나! 그럼 어머나는 누가 하겠니? 비둘기가 하겠지. 그렇죠? 나중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문법 시간에 기억나는 건 비둘기하고 구두버섯주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더라고. 비둘기. 자, 비둘기가 나무를 만나서 어머나.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얘를 다 할 거야. 다 하고 나서 얘를 먼저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가자. 먼저 내 스타일대로 강의할 거야. 자, 먼저 뭐가 있어? 먹는이 있다. 그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먹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차이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얘가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건 비음이에요. 따라서 얘는 비음화가 맞습니다. 이제 하는 건 모든 게 다 비음화예요. 이때. 얘를 살펴보셔야 돼요. 가자. 비둘기가 뭘 만났어? 나무를 만났어. 그래서 비둘기가 어머나. 됐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자, 오른쪽. 국물은 생략. 아까 뭐 국민, 국물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국물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닿는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요. 먼저, 만약에 뭔지 뭐가 없다. 뭐가 없어. 그럼 우선 쉽게 발음해봐. 닿는. 근데 만약에 의심되잖아.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어쨌거나 인접하는 문이 돼야 돼. 비둘기가 눈에 들어오네. 나무가 눈에 들어오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 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 자, 오른쪽에 덧문이라고 있네. 자, 요거 아주 재밌다. 거기 그 덧문을 보면 이거 아주 재밌어. 잘 봐. 지금 요렇게 사용된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잡을 수 있어. 뭐가 눈에 들어와? 자, 여기 여기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뭐가 눈에 들어와? 니은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거? 니은이니까 비음화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런데 그럼 앞에 봐. 자, 비음화는 어떻게 돼야 돼? 비둘기가 나무를 만나야 돼, 무조건. 그치? 나무는 있지. 비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비둘기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만들어줄래?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어. 이거 뭐라고 하니?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렇지. 이게 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바로 비음화로에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흐름 이해가. 추론이 이렇게 가야 돼. 추론이. 익숙해지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얘를 잡아줘야 돼. 이제 이해가지. 그러니까 반드시 비음화가 되기 위해서, 어머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비둘기가 존재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비둘기 어디 갔어? 그러면 나무가 있으니까 비둘기를 만들어줘야지. 이럴 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구나. 알겠죠? 이제 일정 레벨이 오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음절의 끝소리 연상 비음화 바로 나가는 거야 이제. 이걸 우리 계속 연습해야 돼. 자, 그다음에 뭐야 이거? 던문했고요. 벚나무. 야, 벚나무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며. 그래서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랍니다. 벚꽃. 선생님이 그 벚꽃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연 모르게 잠깐 이제 살짝 이제 SNS상에서 좀 훅 돈 적이 있어. 훅 돈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좋아요가 내 기억이 맞다면 11만? 예전에 그 뭐죠? 그 페이스북 할 때 이게 뭐가 있었냐면 제목이 시가 되게 단순했어. 이게 제목이 벚꽃이었어. 그래서 그때 쌤이 이별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그 어느 교수와 저기 그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여의도. 근데 그것을 한 두어 달 남겨두고 이별하거든요. 그래서 왜 웃지? 이 녀석들 슬픈 건데?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그 원래 이제 계획했던 그 날이 됐을 때 혼자 가서 이제 벚꽃 보면서 그때 이제 벚꽃이 이렇게 좀 막 떨어질 때였거든. 비가 좀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썼던 시가 이거. 잊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저버리면 그만인 것을, 버리면 그만인 것을. 이게 벚꽃.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쓴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던 시가 있습니다. 벚꽃. 그래서 가끔 저기 뭐, 봄 되면 돌아다니더라고, 다시. 요 꽃, 이게 막 돌아다녀.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벚나무. 일본의 국화를 벚나무로 알고 있는데 일본엔 국화가 없습니다. 일본엔 국화가 없어요. 또 어떤 친구는 국화를 알고 있어요. 일본의 국화가 국화다. 그냥 국화는 천황을 상징하는 꽃일 뿐이에요. 일본은 국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꽃은 코스모스. 무궁화 삼천리죠. 무궁화죠. 이거 괜찮다. 코스모스 괜찮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나라 국화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해놓고 없는 게 많아. 우선 호랑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호랑이. 그리고 우리나라 무궁화. 이 동네에 다녀보면 무궁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 국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들어.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국화를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한해, 한해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해 상징의 꽃이 뭐예요? 진달래꽃. 진달래꽃이나 철쭉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코스모스 좀 멋지지. 코스모스 멋지지. 그 이름 자체가 좀 우주라는 의미잖아. 교화했던 건 유명해요. 학교 교화였어? 코스모스? 난 코스모스 괜찮아. 왜냐면,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재수학원 딱 들어가면 이제 재수생들끼리 쫙 이제 눈 총총해가지고 이제, 한번 미끄러진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눈이 총총,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렇게 딱 와요. 그럼 애들이 이제 총총하거든. 그때 이제 쌤 이제 양복 딱 입고 이제 이렇게 만나면 몇백 명 이렇게 있어. 그럼 쌤이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국어 얘기 이제 하다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지. 늘 재수학원 하다 보면,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이렇게 잘 안 올라, 생각보다. 그럼 애들이 거기서 좌절하거든. 그러니까 욕망은 이상은 되게 큰데, 그거에 따라서 몸이 잘 안 따라줘. 왜냐면 공부라는 것은 어떤 습관과 성향이 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후려쳐서 얘기하죠. 3년 동안 뒤지게 안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하고 막 이만큼을 막 바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그러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좌절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늘. 모든 꽃이 봄에 피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맞아. 그래서 조급하지 마라. 너희들은 모두 꽃이다. 조급하지 마라. 그래도 애들은 이제 봄에 피지 않으면, 선생님 전 풀인가 봐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와가지고. 막 그런 애들 되게 많아.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갈게요. 자, 벚나무. 뭐가 눈에 들어오니?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이걸 어떤 친구가 버드나무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경우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때 반드시 최종 결정은 비음화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마무리 줘야 돼. 뭐든지. 그래서 비음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자, 우선 요거 비음화 맞죠? 자, 그럼 봐봐. 비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 전제야? 비둘기 나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 나무는 존재하는데 뭐가 없어 지금? 비둘기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비둘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어떻게 만들어줘? 뭐가 돼야 돼? 디귿이 돼야죠. 나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건 뭐예요? 받침이 바뀌었잖아? 음절의 끝소리 현상. 이 녀석은 뭐예요? 교체.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음끝 묻지 않고 교체 이렇게만 물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이게 해나갈 때 속으로 아니면 입술로 읊조리셔야 돼. 음절의 끝소리 현상 교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건 뭐예요? 비둘기가 나무를 만났죠? 그래서 어머나니까 이거 뭐니? 비음화. 자, 이게 뭐예요? 교체. 그러니까 여기는 교체만 사용된 거예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끝낸다고. 웬만하면 얘를 주워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내. 버드나무. 그럼 맞다고 얘기한다고. 아니죠. 마지막 최종 결정은 뭐까지 확인하라? 혹시 이게 비음한가?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벚나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물이 있습니다. 자, 반물, 앞니.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자, 이 녀석 소리 이렇게 납니다. 밤, 물 이렇게 소리 나요. 자, 그러면 반물이니까 얘는 비음화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뭐가 뭘로 바뀐 거니? 여기 나와 있는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둘기나무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나! 그래서 얘는 비음화 교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앞니라고 있네요. 앞니. 자, 앞니. 아브니. 자, 그러면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암니.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걸 비읍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우선 비음화가 눈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음화인데 꼭 확인하시라. 비둘기 나무. 나무는 있는데 비둘기가 없네. 그럼 비둘기 잡아줘. 어떻게 잡아줘?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피읍이 아니라 뭐? 비읍. 그렇지. 아분이 이렇게 잡아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죠. 따라서 여기 앞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교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뭐니? 비음화 교체. 이해만 해. 자, 어차피 이거 클리닉 때 또 시험 볼 거니까. 볼 거야. 자, 그럼 뭐요? 비둘기가 나무를 만나서 어머나. 됐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판 봐요. 여기까지 했어? 자, 우선 요거 거기다 좀 채워 넣어봐, 얘들아. 결과 채워 넣어봐. 먹는 아니면 찍어도 괜찮아. 찍고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우선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우선 적으세요. 요 적어놓고 쌤이 설명할게.
자, 다 적었어요? 적고 있어? 우리가 4시에 끝나지? 우리 4시에 끝나지? 잠깐 쉴게요. 시간 진짜 빠르네.